라니아의 섹스 테라피.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당연히 어떤 객관성을 떼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사담보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 개인 뭐 사담을 말하려고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개인 경험도 사실은 녹아나야지만 어떤 진정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연륜이 있으시니까 아마 제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책만 보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와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대화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 나도 흥미가 있고 상대도 흥미가 있을 때 사실 대화가 핑퐁핑퐁 오가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좋아하는 게 뭐 취미가 뭔지 아니면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됐던데도 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라든지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것보다는 둘의 공통사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대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만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관심 있고 나도 흥미가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대화법의 가장 좋은 거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대의 기분, 상태, 관심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넌 얘기해 나는 듣기만 할게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보다는 질문과 공통사를 찾아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대가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제대로 경청해주고. 그러니까 대화법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의 스킬보다도 경청인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거. 여자 많이 사귀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데이트 코칭도 하기는 해요. 그거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데이트 코칭의 핵심은 내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켜서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코칭을 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똑같은 일반적인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고 자기의 가장 큰 강점을 부각시키도록 그 매력이 어필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나의 강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 방법을 또 배워야 되고, 그게 저는, 근데 많이 사귀는 방법보다 잘 사귀는 방법. 많이는 의미 없어요. 항상 저는 양보다 질,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양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질 높은 관계를 맺어보느냐 그런 사람이 사실 결혼 생활도 저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뭐 여자를 100명 만나봤네 남자를 100명 만나봤네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만큼 깊은 관계를 잘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과 어떻게 연애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첫사랑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난다는 게요. 물론 다양한 경험도 세상에 뭐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경험 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경험은 다양한 것보다는 저는 깊이 있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내면이 중요하단 건가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5초면 결정이 돼요. 첫인상이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외모로 결정을 하죠. 일단은 외모에서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냐, 끌리는 사람이냐, 매력이 있는 사람이냐 어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5초에 형성된 첫인상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볼수록, 사귀어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뭔가 더 끌리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혹하는 건 쉬워요. 유혹은 내가 가장 멋진 모습만 보이면 되니까 유혹은 쉬워요. 근데 유혹 그 다음에 관계 유지는 뭘로 할 건데요? 진짜 내 모습으로만이 그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상대방한테 가면을 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만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꽉 차 있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을 갖고 상대를 대했을 때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니까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내면과 외면 모두 중요하겠죠. 아하, 남의 여자와 잠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 1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를 맛으로 비유했을 때 1도, 2첩, 3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일도가 결국 내 와이프도 누군가한테 일도가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 80대 할머니도 성욕구가 생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욕구는 그 사람 인간의 기본 욕구가 뭐예요? 자고, 먹고, 싸고, 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가 섹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식욕도 차이가 있잖아요. 막 식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탐이 거의 없는 분이 있고, 또 수면력이 강해서 막 8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4, 5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섹스도 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60, 70, 80까지도 성욕이 계속 있는 분이 있고 40, 뭐 30, 40에도 이미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건 개인차예요. 욕구에 대한 차이는 정말 지극히 개인차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성욕이 아예 없을 거다? 그거는 아닌 거죠. 아내는 가정이 돼가요. 여자로 안 보이면. 그거는 아마 부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인도 더 이상 이제 내 남자가 전에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아이들의 아빠, 가장, 내 남편, 사위 뭐 이런 역할로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과 그 모든 관계, 연인의 관계, 가족의 관계, 뭐 부양의 관계 이걸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에서는 남자 역할만 할 수가 없고 여자 역할만 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다른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어느 순간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한테 계속 남자이고 여자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20년 됐으면. 근데 20년이 물론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이긴 한데 30대 결혼했을 때 30대의 부부 관계, 40대, 50대, 60대 그 나이에 따른 어떤 관계의 변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자 여자로서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어떤 변화된 관계를 새롭게 계속 저는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시면 10대 때 친구들하고 20대, 30대 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달라진 모습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